안녕하십니까. 현직 경찰관 여러분, 이번에 지난 주 15일 날 일요일 날 우리 승진 시험을 치신다고 좀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무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참 수고가 진짜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경찰 조직이 이 시험 제도라는 게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그래도 활력을 주고 우리 또 젊은 경찰관들이 빠른 어떤 성장이 이런 시험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우리 현직 경찰관들이 승진을 하시고, 감사 인사도 보내주시고, 또 카톡으로나 전화로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해주셔서 일일이 다 답장을 못해도 제가 감사한 마음은 여전히 같다는 점, 천천히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좋은 또 경찰관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통상 승진 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통상 실무종합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직급별로 나중에 주관식 형사소송법까지도 또는 주관식 행정법까지도 각 직렬별로 시험이 있는데요.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은 형사법, 즉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입니다. 아주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법에 합쳐서 80문제 중에 합쳐서 2개 이상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우리 승진분들이 다 그렇게 2개 이내로 형법, 형소법 합쳐서 2개 이내로 커버를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각 지방청마다 우수한 성적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더 틀려도 합격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험은 합쳐서 2개 이상은 틀리지 않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우리 승진하신 분들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사법은 좀 쉬워서 실수가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우리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형사법보다도 이번에는 경찰 실무 종합이 조금 더 변별력을 주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실제 변별력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를 한정되게 경찰 공제회라는 교재에 마치 성경책처럼 그게 치중하는 공부를 다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두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5개에서 한 7개, 8개 정도 10개 정도 이상 틀리면 참 공부를 잘 못한 거고 공부를 잘 하셨다 하면 한 6개, 7개 정도 8개 정도 그 정도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 실무 과목은 지금도 경찰 공제회 교재를 여러분들이 바이블처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쪽 교재를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공제회 쪽에서는 자기들 책을 쓰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한 80점 정도를 커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80에서 8문제, 즉 90, 100까지 가는 데는 그 경찰 공제회 책이 효용이 없는 그런 시험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김현조 박사가 실무 종합을 했는데, 채용 시험에서 각 학원에 채용 시험 준비하는 순경 채용 시험 학원에 경찰학 선생님들이 계시죠. 아마 거기에 공부 방식을 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참패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부가 암기식의 어떤 주어진 틀을 벗어나지 않는 식의 공부를 했고 또 경찰 공제의 책도 그 중에 일종이죠. 경찰 공제는 어떻게 보면 사적단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의 승진시험에서 사적단체의 책에 그대로 100% 나온다는 것은 비리입니다. 그런 비리를 감수하고도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런 견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청은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만점을 80점으로 보시면 되고 경찰 공제의 책만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잘 봐도 80을 만점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경찰 실무 종합 이 부분은 우리 김현조 박사 이번에 특별한 수업을 해서 더 성공한 사례를 아마 강평에서 남길 것입니다. 그거 잘 보시고 어떻게 김현조 선생님이 이건대로 했을 때 잘 됐는지를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는 실패 없도록
또 다음 시험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경찰청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그런 연결고리를 열어두고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감을 교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서 문제를 빼돌린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현재 우리 흐름, 경찰청에서 우리 승진 시험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시험을 출제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사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우리 채용시험 준비한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80문제를 형법 40, 형사법 40을 주잖아요. 그러면 실수 안 하고는 거의 다 맞춥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는 쉬웠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형사법이 두 과목 합쳐서 5개 이상 틀렸다면 공부를 잘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3개 안에, 많아도 4개 안에 커버를 해야 정상적인 형사법인 지식이 되고 다음 승진에도 그대로 그분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틀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개수형 문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아예 없고 개수형은.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 39번 항소 문제가 개수형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난이도 높일 때 그거를 많이 쓴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한 문제밖에 안 썼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거는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그런 시험이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박스 문제는 있지만 가나다라 조합형이라든지 OX 조합으로 나온 것은 오히려 1, 2, 3, 4보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틀린 게 한두 개 있으면 그걸 유추해서 찾아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박스 문제는 있지만 그건 쉬운 문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법, 형소법 걸쳐서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경찰 실무 종합에서 난이도를 높인 그런 성격이고 형사법에서는 조금 낮춘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원래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참 해설은 제가 따로 일일이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바쁜 시기에 일일이 해설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다음 수업에 제가 물론 예상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해설은 해서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분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게 1년 커리잖아, 승진이. 그죠? 지금 사실은 승진하고 채용하고 통합해서 올인원을 하는데 지금 벌써 1주차 나갔습니다. 그래서 죄형법 정조회하고 시간적 장소 적용 범위하고 구속요건 분류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을 떠놓고 서서히 그걸 보겠습니다만은, 원래 승진을 꼭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2024년은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월에서 4월을 일단 한마디로 잡습니다. 여기서 내용 정리. 요게 꼭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승진하신 분이 그 문자가 하나, 감사 문자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가 늦게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 줘야 되는데 늦게 시작해서 너무 급했는데, 그나마 수업을 그래도 이 올인원 수업이라고 한꺼번에 정리한 수업이 있는데 그걸 천천히 들었답니다. 남들은 급해서 문제 푸는 시간 동안 그걸 천천히 듣고 시험에 임했는데 문제 난이도 좀 다행히 운이 좋게 쉽게 나왔죠. 그럼 그 안에 다 커버되거든. 연습 안 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는 생각대로 하니까 그대로 답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그분의 운이죠.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했으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 정도면 이 내용 정리만으로도 다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우리 먼저 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서로 합니다. 기본서로. 이렇게 한번 감을 익히시고, 그래서 일단 4월 달까지는 워밍업으로 이걸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할게요. 5월부터 8월까지, 이때는 우리가 기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건 기출 정리는 여러분들이 80점 정도의 실력을 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제가 승진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출 많이 보라고. 이 경찰 승진은 기출에서 80% 나오기 때문에 이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부터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기출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은 보면서 내용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용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이게 주가 되는, 기출 문제집이 주가 되는 거죠. 주가 되면서 모르는 건 다시 기본서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8월 달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치기입니다. 기출 문제집은 계속해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골라서 지문을 줄을 치는 겁니다. 줄을 쳐놓고 틀린 지문은 맞게 고쳐놓습니다. 그 작업을 8월 달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을 먼저 해 주셔야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먼저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실무종합도 이 정도 어디 가서 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8월 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월, 10월 달 되면요. 요때쯤 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산산한 바람 불고 공부가 이제 다들 이때는 시작하죠. 근데 싸움은 이때부터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이때부터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이거는 이때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제가 요약 정리를 합니다. 요약. 여러분들 통상 핵심 정리를 하는데 시험장까지 가져갈 게 바로 이 핵심 정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게 발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본서는 항상 이거의 새끼입니다. 기본서 새끼가 핵심 정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핵심 정리로만 시작하면 암기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갈 마인드나 형사법적 지식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좀 많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핵심 정리는 같이 빠른 속도로, 이거는 이제 기억력 회복입니다. 이거를 강조, 올리는 그런 공부입니다. 왜? 내용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까먹었죠. 까먹어서 자꾸 반복을.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건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심심하면 책 핵심 정리는 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근무체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본서 내용이 연상이 됩니다. 잘 모르는 건 연필로 딱 체크했다가 나중에 퇴근하시고 책으로 다시 보십시오. 사무실에 책을 꽂아 놓으셔도 좋은데 눈치 보이면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이 핵심 정리 기간 동안 딱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계속해서 풀어야 합니다. 계속 전범위로. 그래서 11, 12가 우리가 이번에 성공했던 쿼터 하프입니다. 그래서 쿼터 모의고사라고 매주의 진도의 전체의 4분의 1씩 나가는 겁니다. 요거 끝나면 하프입니다. 하프. 매주 2분의 1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좁혀듭니다. 이 정도 되면 전범위가 전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잘 모르는지 전반을 휘두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최신 판례. 올해 새로 나온 최신 판례. 여러분들 2023년도, 이건 2024년도 대입인데, 요게 3년도고 시험은 2024년 1월이죠. 요때 시험 대비로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2013년도 시험, 이때 시험 칠 때 이전에 판례들 있죠. 2022년 최신 판례. 지금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여기서 구입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이 추가되는 게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잘 공부하셔야 되고, 책이 기본서가 예전 것이면 한번 저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하신 분들이 책을 예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정리만 새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최신 판례가 들어가 있고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더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은 자, 최신 판례 옛날에, 지금 벌써 옛날이 돼버려요. 2022년도에 했던 최신 판례 시리즈가 1, 2, 3가 있습니다. 그거를 수업을 듣고 이 책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셔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될 겁니다. 12월 달에. 요게 여러분들의 1년 대비입니다.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쭉 해오면서 늘 머릿속에 형사법 지식이 머물러 있어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궁금한 걸 계속 고민하고, 그 근무 갔을 때는 책 볼 때는, 쉬실 때는 내용 정리 빨리 보고, 근무 가셨을 때는 어려운 것만 고민하시고, 이렇게 1년을 한번 같이 살아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또 새로, 이 교재도 새로 나오는 걸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기본서는 지금 있는 거 이미,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항상 과목 법서는 나오자마자 구판입니다. 뭔가 심판을 기다리려고 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항상 추록이 주어지니까 그 추록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이번에 그 실무종합에 김현조 박사가 오늘 강평을 또 남길 텐데, 그 김현조 박사의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무종합 때문에 이득을 보는 그런 우리, 김폴카의 우리 성진 수험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폴카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노량진에서도 여러분들 실제 채용하고 승진 시험을 실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 분들이 직접 우리 자습실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신 분들 이번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현직이든 뭐 어쨌든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잘 상승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학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가급적이면 안테나를 세워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시험에 맞게 지도를 할 테니까 원래 같이 한번 잘 정리해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승진 아마 교육하는 일반 학원 사이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그 수험 경력을 가진 강사가 아마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경찰 채용 시험부터 해서 승진까지 벌써 해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 첫 번째 시험부터 아마 제가 교육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제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지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특히 다른 학원에서 채용시험이나 아니면 학원 아니라도 제 수업을 듣지 않고 형사법을 공부해서 채용시험 합격하신 분은 이 올인원 이 처음에 내용 정리를 딱 한 번만, 꼭 평생에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순경에서 경장에서 경사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위, 경감, 경정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김중건의 형사법이 어떤지 딱 한 번만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다를 겁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자료 잘 만들고 강의도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설 잘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꼭 이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